이재명 재판이 대체로 이재명이 일정을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양성 걸렸다고 병원에 5일 동안 입원했어요. 이재명이가 코로나로 무슨 위중증 상황에 빠진 게 아니고 이재명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하니까 저렇게 힘든 정치를 하고 있죠. 그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고 병원에 5일 입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의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재판이 또 연기됐어요. 이재명의 위정교사 재판도 8월 26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22일부터 27일까지 입원하는 바람에 9월 9일로 연기됐어요. 자, 다음 달 30일로 고지됐던 결심 공판 일정은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도 지난 8월 23일에서 9월 6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9월 6일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9월 20일 날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은 그저께 시작한 지 22분 만에 종료가 됐어요. 이재명 측이 사건 기록을 다 읽지 못했다. 자, 재판부는 기소된 지 2달인데 당신 사건 기록을 다 읽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 신속하게 검토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측 대변인이 검찰과 협의를 해서 사건 기록 복사를 26일 날 시작했다. 사건 기록을 봐야 재판을 진행할 텐데 얼마나 늦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 사건과 관련한 기록이 4만 페이지, 책 80권이래요.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 검찰이 최대한 협조를 해라. 기소된 지 2개월이 지났고 중간에 대법원 토지 관할에 병합실리 신청이 있어서 재판이 미뤄졌는데 더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빨리 등사해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또 이재명 측은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성남FC 대장동 건과요. 근데 이거는 기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측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이재명 본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화영이가 유죄로 인정되고 9년 6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은 주범격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정도를 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입원을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입원하면서 뭉개면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도록 했다.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야죠. 이재명의 사정을 언제까지 봐줄 겁니까?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사건 기록을 갖다가 26일 날 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상적인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라면 대선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라는 판단을 사법부가 자신 있게 하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 부패한 자이냐 아니면 정말 조작 누명을 쓴 자이냐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선거법 재판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날 경우, 즉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에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난번에 출마한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출마로 민주당이 보전을 받았던 선거자금 434억을 국고에 다시 토해내야 된다.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을 했으면 신속하게 판결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과를 선거 전에 해서 나오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선거를 출마하고 그래서 국고에서 434억을 보전받아 갔습니다. 자, 김두관은 16일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이재명 재판 1심 결과가 나올 건데, 자, 민주당 내에서 다들 쉬쉬하지만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재판이 줄줄이 코로나로 연기되었는데 10월 선고가 나겠느냐라는 질문에 몸이 안 좋아서 재판 미루는 것은 고작 2주다. 연속으로 미루기 어렵다. 해프닝이고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재명이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굉장히 심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이 적고, 자, 내용이 간단해서 1심에서 6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는데 이재명이가 시간을 끄면서 엄청나게 힐링 타임을 했지만은 2심부터는 이게 더 따질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대장동 비리 등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2개 재판이 10월 중에 1심에 선고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10월 달 절정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그 반명 입장을 가진 전병헌 전 의원은 이재명 1급 체제가 극복되려면 삼총 상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삼총이라는 것은 총리했던 세 사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그리고 상김은 김경수, 김동영, 김두관. 자, 이렇게 삼총 상김이 결합해서 이재명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이 428억, 즉 이재명 측 뇌물이라고 검찰이 말했던 이 428억에 대해서는 기소장에서 뺐는데, 자, 그 빼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여론몰이를 한 거고 이것이 거짓말이었냐? 이 지금 좌파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뻥카였다 하고, 이 428억 의혹이 규명이 쉽지 않다고 작년에 중앙일보는 말을 했어요. 428억이 어디로 갔느냐? 막상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 영장 청구나 또 기소에서 428억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428억이라는 것은 김만배가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차명으로 숨겨놓은 지분이었고, 그래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하면서 줄여서 428억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 측이 이재명과 김만배 사이에 저수지의 돈을 왜 조사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정작 그런데 이재명의 영장 청구나 기소장에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뇌물을 꼭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뇌물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데 왜 이 428억이 지금 빠졌느냐? 뇌물 약속죄라는 게 있지만은 실제로 금품이 오갔다는 물적 증거나 공여자의 자백 없이는 유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 초기 입증을 자신했지만은 결국 자금 추적을 통해서 돈의 향방을 알아내지도 못했고, 녹취록에 금품 제공 의사를 주입으로 말했던 김만배의 시인도 받아내지 못했고, 또 김만배나 정진상이 이재명을 지목하면 끝나는 문제지만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래서 김만배의 은닉 재산을 갖다가 찾아내서 김만배를 압박하려고 노력을 해서 대장동 개발 수익금 2070억을 찾아내 동결했지만은 김만배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이재명이하고 관계 속에서 입을 열 가능성은 현재 전무하다고 봅니다. 김만배는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과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 428억이 검찰의 이재명 배임 혐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약속했다라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하면 배임의 동기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성남시를 배신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한 일이라고 돼야 되는데, 정작 대가, 즉 내가 개인적으로 김만배한테 챙겨 먹으면서 특혜를 줬다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임에도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지 못했다고
배임이라 한다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김만배, 정진상이가 입을 열 가능성은 없고, 유동규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약속했다라는 녹취록에 나온 수준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유동규 빼고 직거래를 했고, 그래서 428억 수사가 난항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김용희가 대장동 관련해서 1차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징역 5년이 선고됐죠. 자, 김용희 수뢰한 6억이 대장동 428억 약정의 일부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로로 대장동 남욱 등의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중에 8억 4,700만 원을 땡겼는데 6억이 불법 정치 자금으로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서 검찰이 주장한 1억 9천만 원 중 7천만 원이 뇌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자, 그때 조우영이,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 정민용이는 천화동인 1호가 2021년 8월경에, 즉 지금 대장동이 터지기 직전 직후에 김만배가 이재명 몫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했고, 남욱, 정영학, 정민용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유동규는 김용희 요구한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20억은 전체 428억의 일부였다라고까지 진술을 했어요. 자,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사법부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데 어느 정도 이재명에 끌려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 검찰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했는데 이재명의 428억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428억의 일부가 뇌물로 전해졌다 말만 할 뿐이지 428억이라는 실체를 지금 입증을 못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이런 식이면 재판부가 굉장히 부담을 가볍게 가질 수 있어요. 실제 대장동의 핵심 일은,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요, 엄청난 특혜, 8천억을 벌어먹게 김만배라는 시행업자나 건설업자나 금융계 인물도 아닌 사람에게 벌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숨겨놓은 이재명 지분이 있었다. 그래서 김만배에게 있을 수 없는 특혜들을 줬고 그 특혜는 이재명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혜를 줬다라는 것만으로도 배임이고 거기에 돈이 오갔다고 하면 뇌물이고 이재명이 직접 받을 리가 없으니까 이재명의 쫄병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뇌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이 이 간단한 진실을 가지고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가고 있고, 또 검찰은 이 김만배의 자금 추적을 처음부터 다 했어야 될 건데 뭉개고 뭉개다가 일부 돈만 찾아내는데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을 척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검찰이나 재판부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